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 장윤 변호사 두 분 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미국으로 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지역 유세를 한 도중에 이제 총격을 당했습니다. 피습 당시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예, 피격 현장의 소리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자, 현장에서 이제 범인이 사살이 됐습니다. 토마스 매튜 크릭스라는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 거죠?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단독 범행이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특정 이념에 연루된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2021년 1월 민주당 플랫폼에 해당하는 진보단체에 15달러 기부를 한 전력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해 9월 공화당원으로 등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소액 기부와 당원 등록 모두 그리 어렵진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멤버십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의 모친은 민주당원이고 부친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가족의 정치 성향과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알 수 없고 또 펜실베니아주는 특히 경합지로 분류가 예.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범인은 고교 시절 수학과 과학 과목에 능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동창들은 범인이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진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험 징후는 없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증언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 1학년 시절에는 학교 사격팀에 들어가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범행에 쓰인 AR 계열 소총은 부친이 합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용의자의 차량과 집에서는 폭발 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이 돼서 FBI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정치인이란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로서 좀 받아들임성이 큰 충격인데 이게 이러한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는 올해 동시선거가 있었던 멕시코가 꼽히는데요. 38명 정도의 후보가 범죄 조직에 피살이 돼서 뉴욕타임스가 기사 헤드라인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선거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2021년 7월에는 조브넬 모이즈 IT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바 있고요. 2022년 7월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참여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6월엔 메테 프리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분열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어서 전문가를 한번 연결을 해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34대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셨고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트럼프 연구 관련 책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자, 일단 현지 시각으로 13일 저녁 오후 6시 3분에 이제 예. 트럼프가 유세단 단장으로 입장을 했고 연설을 11분쯤 시작을 하면서 이제 총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생생하게 중계되었었는데요. 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다른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이제 저도 뭐 놀랍고 충격적이었고요. 예.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어쩌면 우려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금년 6월에 시카고 대학에서 여론조사를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보면 응답자의 7%가 트럼프를 다시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면 폭력을 써도 좋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군요. 또, 예. 예. 또 응답자의 10%는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막을 수만 있다면 폭력을 써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합치면 응답자의 17%가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폭력을 써도 좋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이번 같은 사건이 무척 불행한 사건이지만은 이게 이런 상황에서라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러한 설문조사 문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네요. 그만큼 아, 이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의 이 지금 선거가 진행되는 양상이 좀 치열하고 예. 경쟁이 좀 치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적대감이랄까 뭐 증오의 뭐 말 이런 것들이 막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뜻이겠죠. 예. 자 이제 그 유세 현장에 일단 일반인도 총에 맞아서 한 명이 사망을 했고 인제 예, 예. 심각한 상태에 몇 분이 있고 자 그렇다면 인제 이번 총격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인제 이제 전당대회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도 저도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는 보면 뭐 그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뭐 냉정을 호소하고 단결을 호소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 점에서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또 바이든 캠프에서도 앞으로 48시간 동안 트럼프에 대한 비난 광고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음. 좀 약속을 했고요. 예.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난 직후기 때문에 이처럼 이제 단결과 냉정을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고조되어 있기는 한데 예.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현재의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좀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하. 당장 오늘 밀워키에서 공화당 그 전당대회가 시작이 될 텐데 예. 지금 이미 공화당 일각에서는 그 이번 총격 사건의 원인이 음. 바이든과 민주당이 그동안에 트럼프에 대해서 뭐 파시스트랄까 뭐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악마화했다. 예,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런 아하. 얘기를 했고요. 그게 누구냐 하면 그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가장 유력한 그 오하이오 주의 JD 벤스라는 그 상원 의원입니다. 예. 이분이 그런 식으로 포문을 열었고 또 조지아 주의 하원 의원 한 분은 바이든을 암살을 사주한 혐의로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바이든을 암살을 바이든이 사주했다. 암살을 사실상 사주했다. 어. 예, 그렇기 때문에 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근거도 없는 이런 주장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제 상황이 진행되면서 좀 봐야 되겠지만은 예. 정치적 갈등, 고조된 경쟁과 갈등은 앞으로도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이 아니겠는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 냉정한 분위기를 유지하다가 인제 각종 뭐 음모론이라든지 혹은 책임론 이런 것들이 불거질 경우에 굉장히 좀 미국 전대 레이스 혹은 인제 대선 레이스가 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하시는 것 같은데 장 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네, 이 일단 근본적인 원인과 관련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시카고 대학교 그 연구 결과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그 궁극적인 책임이 정치권에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을 거의 뭐 벌레라고 이렇게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 순간에도 상당히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반감 그리고 누군가를 되게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이 그리고 그런 정치가 정치인을 통해서 입으로 나왔을 때 이런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가 아닐까 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정치에도 하나의 좀 뭐랄까요? 좀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도 보여서 이거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예, 뭐 트럼프가 결국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 미국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뭐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 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트럼프의 현상이 저는 음. 트럼프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음음. 지금 미국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가 안고 있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또 정치적 양극화의 문제의 그게 드러난 반영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는 지금 스스로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가 나는 기득권에 대항해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을 이끌고 지배해온 주류사회 그동안 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주류사회를 뒤집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번 선거의 목표를 본인 스스로가 응징이라고 규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응징. 예.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 집회에 가시면요.
그 구호들이 많이 난무를 하고 있는데 그 구호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트럼프는 나의 대통령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게 정치적인 집회에서 나오는 얘기라기보다도 어떤 종교적인 집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막 신앙에 가까운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트럼프 우리가 아는 정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양측이 일정한 규칙 안에서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트럼프에게서 보면 트럼프가 규정하는 적은 타도해야 될 대상이죠. 예. 예를 들면 불법 이민자를 적으로 보는데 뭐 기생충이다. 그다음에 우리의 피를 더럽힌다. 이런 극단적인 용어가 막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온 미국의 통상적인 정치 지도자와는 상당히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정치적인 극단화,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분석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는 트럼프가 등장하게 된 배경 2015년, 예. 2015년, 16년에 그 미국의 중서부의 저학력, 백인, 노동자 이런 계급에서 누적된 어떤 불만 같은 게 터져나온 게 결국 트럼프고 트럼프는 그러한 불만의 그 위를 올라탄 거니까 이게 뭐 트럼프가 만들어낸 현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제 트럼프는 뭐 정당 지도자라기보다는 사회운동 지도자에 가깝다 이런 분석도 하신 바 있고, 근데 어제 이제 네. 보면 그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주먹을 쥔 사진 예. 그리고 범인의 지붕 사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떠한 이제 선거 결과가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원장님 네, 생각 예. 잠깐 듣고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보기에도 트럼프는 그 현장 대처를 참 잘했는 것 같아요. 그냥 피를 흘리면서도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뭐 계속 싸우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가면서 예. 강력한 미국의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불행한 사건이지만 그 선거 구도로 보는 것 같으면 트럼프에게 좀 국민을 유의하게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선거가 워낙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고 예. 또 이게 이번 선거가 그 역대급의 그 비호감 선거 그러니까 바이든이 싫지만 나는 트럼프는 도저히 못 찍겠어.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싫지만 나는 바이든은 도저히 못 찍겠어.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나는 바이든을 찍을 수밖에 없어. 트럼프가 어떤 막말을 하더라도 나는 트럼프를 찍을 수밖에 없어. 이런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예단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반전의 카드를 쓰는지 또 사람들이 이번에 지난 6월 27일 날 있었던 그 대선 토론 그다음에 이번 총격 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속으로 사귀고 소화해내고 감정을 좀 걸러내는지 그런 걸 봐야 결과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레이스는 4개월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예, 또 전문가와 또 관련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두 분도 짧게 한 말씀씩 전해 주실까요? 예. 제가 근데 통계를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독일 있잖아요. 예. 이후에서도 그 범죄가 정치 이런 게 테러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예.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아마 정치가 이제 양극단되면서 중도력이 줄어들고 자꾸 이게 혐오 정치 가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참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저도 뭐 해답은 없지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폭력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치 행태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하고 공존이 아니라 적대시하고 그것이 미덕이 되고 상대방을 그냥 괴멸시키는 게 맞으면 그 끝은 테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 수순이. 예. 물론 이 용의자 사살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 김수진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죠. 이번 테러. 네.
사실 현대 민주 정치는 전쟁이라든지 테러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음. 자신의 뜻을 관철을 시킨다거나 음. 혹은 뭐 선거라든지 이런 데 패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음.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만회할 수도 있는 이런 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해놨거든요. 음.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이 점을 숙지를 하고 이 사이에서도 이제 여러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음. 그런 정치와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은 글렀고 그래서 절멸돼야 된다라고 음. 하는 그런 이제 좀 극단적인 인식으로 다시 전쟁 상태로 가는 이런 측면들은 특히 이제 정치, 언론, 시민운동 쪽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기본 형태 자체가 미국 정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테러 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 부결에 대비해서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국민의힘 역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죠. 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등이 상설 특검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상설 특검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서 특검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현행 제도는 국회 추천위원 4명은 제1교섭단체에 추천한 2명과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2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 4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제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스케줄을 잡고 있군요.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에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야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설 특검론에 대해선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스케줄 잡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결과에 따라서 이 특검법 스케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지금 이제 저는 국회 규칙을 바꿔가지고요. 예. 이걸 이게 밀어붙이겠다는 걸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우리 법에 치준한 게 있잖아요. 법에 보면 이게 1교섭 단체와 2교섭 단체 국회가 예. 한식에 나누어서 추천하라는 건데 상위법이 취지가 그렇거든요. 근데 하위 규칙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야말로 이게 꼼수 중에 꼼수고 뭐 저는 이렇게까지 가겠는가? 아마 이거는 안 갈 걸로 저는 봅니다.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도 상설특검이 일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한번 거론해 볼 수 있다 정도인데 왜 상설특검이 일환은 아니냐면 상설특검은 이 상설특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검사 규모 같은 게 특검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적어요. 아하. 실제로 지금 공수처에 뭐 깊이 뭐 회피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 출신 검찰이 있으니까요. 공수처 검사가. 그러면 그걸 믿지 못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상설특검으로 더더군다나 지금 규칙 개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 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는 이 전체 수사단 규모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파견 검사의 숫자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수사 예. 노하우가 이제 검찰 측에 좀 있으니까. 근데 이게 5명인가밖에 안 돼요. 상설특검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으로선 좀 아이디어 차원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재의결을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할 텐데 지금 충남 천안에서 합동 연설회가 오늘 열렸죠. 네,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충청권 합동 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후보들 주요 발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1년짜리 당대표를 뽑으면 1년 후에 비대위를 하나라고 하면서 대선과 당권의 분리를 강조를 했고요. 예. 또 문자 논란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측이 말한 국정농단, 당무 개입 등의 단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단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는 최근에 특검론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대 야당의 계략이고 덫이라면서 특검은 곧 탄핵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선 여론조성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
통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는 댓글팀 의혹에 대해 자발적 지지 의사 표현, 불법이 아닌 방법이라면서 폄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요. 연설 도중에 지지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자 다른 분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총선에서 패배한 지 80일이 지나도록 백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했나, 이런 당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당 중앙을 폭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일단 백서 발간 시기는 이제 전대 이후로 하기로 오늘 비대위에서 결정이 된 것 같더군요. 네, 비대위안도.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면 한 언론이 보던 한동훈 후보 진영 자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데 이게 당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좀 문제가 된 거죠. 네, 어제 14일 뉴시스는 한동훈 후보 측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13, 14일 이틀 동안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요.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하게 이뤄진 보도라고 해명을 했는데 예. 다만 과반 득표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은 당규 위반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게시 및 배포,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당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으나 뉴시스 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한 후보 측도 유출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선관위는 비공식적으로 주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일단 당원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게 이제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네요. 서 변호사님은? 지금 이제 누가 유출한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취재원 보호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이 여론조사가요. 예. 지역별로 이제 또는 연령별로 보정을 해야 된대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그냥 2,000명 조사했다면 큰 의미는 저는 없다 봅니다.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예. 실제 그 영남에 많이 몰려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게 그 보정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안 됐다면 의미가 없고 예.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응답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야하. 수도권과 영남권이. 예. 그다음에 투표율도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너무 민감하게 뭐 반응할 필요 없겠다. 그냥 참고용으로 내부하는 거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다 봅니다. 예. 그 당원들 한 84만 명 되나요? 예. 예,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000명을 랜덤 샘플로 뽑았느냐? 과연 이 샘플 소팅이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좀 그것도 이게 문제고 예.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정을 했는지 아닌지 아하. 이것도 문제고 아하. 또 이게 다 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이게 그 응답률이나 투표율이 다르고 아하.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아, 예. 장 변호사님은? 저는 이게 어느 캠프에서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로는 당연하지만 한동훈 캠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알려졌을 때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거든요. 예.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죠. 전 비대위원장.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했죠. 나는 참신하다. 난 여의도 문법과 거래를 둔다. 나는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자당에서 나오는 그런 뭐 문제 제기들을 보면 댓글팀을 운영했다. 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걸 보더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는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됐었고 예. 이것도 사실 그 캠프에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돌린다 막 이런 이야기를 주말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 저는 뭐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 전혀 없어요. 아, 전혀 없습니까? 왜냐하면 서 이게 변호사님의 이미- 바람입니까? 아니면 아니 이미 국민의 예. 지지층 상대로 많이 넣었잖아요. 아. 그거하고 이게 큰 차이가 없고 아까처럼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하나의 오늘요. 폭력 사태까지 이게 간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 오늘 그 천안에서 천안에서요. 의자를 막 집어 던지려고 막고 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게 거의 중단되듯이 한 이게 너무 안타깝고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자해 행위를 하다가 다스 있잖아요. 예. 이거 의혹 제기하다가 구속되고 또 최서원 씨 있잖아요. 예. 이 의혹 제기하다가 두 분 다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막 여론조성팀, 예. 댓글팀 예. 이게 자해행위입니다. 이제 좀 중단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당 전당대회 너무 치열해지니까 좀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관련 질문은 잠시 후에 또 만날 조국 전 대표에게도 질문해 볼 텐데. 김수인 평론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현재 네. 페이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 구도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분위기상으로 뭐 예. 당원의 민심이라는 거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분위기 자체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독주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후보들의 집중 견제 이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예. 이 흐름을 두고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 음. 이거를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보이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유출 이 부분은 음. 어떤 추격 심리를 더 부추길지 음. 아니면은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승부는 해보나 마나다 이런 음.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날지 음.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겠습니다. 예. 또 이번 주에도 토론회가 몇 차례 예정돼 있고 오는 수요일에는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또 국민의힘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회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예비 경선 그 8명 후보 이름만 좀 밝혀주시고 그거만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비 경선 통과한 후보는 기호순으로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영배, 김병주, 이현주 후보 이렇게 8명이었습니다. 예, 자, 이번 예비 경선 중앙이면 50%, 권리당 50% 투표로 치러졌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미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 변호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